자, 봅시다. 여기 그 불확실도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말 번역으로는 이렇게 쓰고 원래 영어 표현으로는 uncertainty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certain 확실한. 그래서 uncertainty라고 이제 이상한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이 불확실도 혹은 uncertainty라는 말은 원래 통계학에 있는 어떤 표현을 물리학에서만 괴상하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 자체는 내가 봤을 땐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원래 있는 표현을 되게 괴상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있는 표현 뭐다? 바로 얘는 표준 편차예요. 루트 분산. 맞습니다. 존나 오랜만이다. 그래서 여러분 표준 편차는 뭐 할 때 나와요? 뭐 어떤 데이터를 통계 처리할 때 나오는 게 표준 편차죠. 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통계 처리한다. 이 말은 어떤 행위에 대한 측정을 한 번만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 번 했다는 얘기예요? 어떤 행위에 대한 측정을 여러 번 했을 때 그 측정 데이터에 대한 평균도 있고 그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도 구할 수 있고 막 하잖아요. 그 측정에 대한 표준 편차를 이 물리학에서 uncertainty라고 하는 이상한 표현을 쓰는 거예요. 즉 통계학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표준 편차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질량이 얼마인 야구공에 대해서 그 야구공이 날아갈 때 그 녀석의 속력을 다양하게 측정해 볼 수 있겠죠. 뭐 여러 번 측정해 볼 수 있고 누가 픽 던지는데 그 야구공의 속력을 계속 측정했을 거고 그 측정한 것의 평균값도 있고 그 측정한 것의 표준 편차도 있을 건데 그 표준 편차를 uncertainty라고 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얘를 이제 어떻게 푸느냐? 그래서 이제 표준 편차인데, 그럼 이제 이 표준 편차를 표현해주는 어떤 이 수식이 있겠지만,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의 원리만 외워가지고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재밌는 건 이 녀석의 실험적 상황.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게 딱 피부로 안 와닿는다고. 자, 어떤 상황이냐면 이겁니다. 포수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투수가 있습니다. 우리 반 포수 시연이었는데 처음. 자, 투수가 2합 해가지고 공을 던집니다. 그래서 슉 날아갔다가 여기 퐁 들어가는 어떤 상황. 알겠죠? 그러면 이 상황을 이 펜스 뒤쪽에 관중들이 막 있을 건데 이때 어떤 스포츠 에이전시가 있습니다. 저 뭐예요? 스카우터요. 뭐 하는 상황이냐면 신인 투수 드래프트. 알겠어요? 아, 네. 신인 투수 드래프트. 그럼 요 스카우터는 스포츠 에이전시는 뭐를 측정해야 되겠어요? 구속. 공 빠르게 측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 공이 얼마나 싱싱한지. 그래서 그걸 딱 보고 얘 나이 가늠해가지고 나이 가늠해서 공 존나 빠르면 야 너 우리 회사 와라, 우리 구단 와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때 이 스포츠 에이전시 손에는 뭐가 달려 있겠어? 입성기. 바로 스피드건이 이렇게 달려 있을 거 아니야? 스피드건. 네. 이게 스피드건이라고. 이 스피드건에서 뭐 나와? 빛이요. 스피드건에서 지금의 경우 보시다시피 뚜루루루루루루루루 뭐가 나온다? 가시광선이 나오는데 그 가시광선의 빛의 파장이 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cm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놈의 가시광선이 뚜루루루 왔다가 공에 탁 맞잖아요. 공에 맞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튕겨 나가요. 공에 맞으면서 얘가 다시 오로로로로 튕겨나가겠지. 그럼 오로로로로 튕겨나가는 이걸 다시 여기에는 반사광을 측정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스피드건에서 나온 가시광선이 여기 공에 맞은 다음에 반사광을 측정을 하면
왜 이 물체의 이 빠르기를 측정할 수 있을까요? 도플러 효과. 이때 도플러 효과가 나타난다고요. 아 이거 몰랐다. 도플러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처음에 던진 건 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미터인데 이 녀석의 빠르기에 따라서 반사광의 파장이 달라지겠죠. 네. 여기서 무슨 효과가 나타난다?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스피드건은 뭘 측정하는 거냐면 바로 도플러 효과를 측정하는 거예요. 와.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러면 그 도플러 효과 나타나는 것이 바로 움직이는 공의 빠르기가 되겠지.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럼 이때 여기에 스피드건에 찍히는 건 잘 봐. 여기 빠져나오는 가시광선이 광량자 몇 개 튀어나오겠어? 광량자 몇 개 튀어나오겠어? 딱 스피드건 딱 누르면 광량자 하나 튀어나올까? 아니요. 미치게 많이 튀어나올 거 아니야. 무한대의 가시광 요 파장을 갖는 가시광선이 무한대로 나올 거 아니야. 네. 그럼 튕겨 나오는 반사광도 광량자 하나 나오겠어? 무한개 튀어나오겠어? 무한개요. 무한개 튀어나오겠지. 그럼 무한개 튀어나온 이 광량자가 여기 센서에 몇 개 박히겠어? 여기서도 무한개 박히겠지. 네. 그러면 이 센서에서 측정하는 물리량이라고 하는 건 단일 광량자를 측정하는 거야? 무한개 광량자의 평균을 측정하는 거야? 무한개 광량자의 평균을 이 안에 센서에서 측정을 한다고. 그러면 기계적으로 그것의 평균과 뭐도 동시에 측정이 된다? 표준 편차도 동시에 측정이 된다고. 그걸 양자역학적으로 불확실도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했죠?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알아두실 거 이 상황에서 야구공 위치 측정의 불확실도는 바로 사용하는 빛의 파장과 비슷하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자, 쓰시고 뭔 말인지 말씀드릴게요. 네, 우선 쓰시고 말씀드릴게요. 쓰세요. 쓰세요. 자, 저 쓰셨어요? 네. 썼어요? 네. 자, 저걸 쓰시고 하나 알아둘 표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영어 단어 rule of thumb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엄지손가락. 네, rule of thumb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엄지벅지. 자, 이렇게 하이픈으로 연결했으니까 품사는 하이픈으로 연결했으니까 품사는 명사. 하이픈으로 연결한 건 형용사죠. 하이픈으로 연결한 건 형용사입니다. 자, rule of thumb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영어 사전 찾으면 나옵니다. 무슨 뜻이에요? 형용사로 adjective입니다. 형용사 adjective 대강의라는 뜻입니다. 영어 사전에 찾으시면 rule of thumb은 대강을 한 뜻입니다. 아니 뭐지 엄지손가락 왜 있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룰이 뭐예요? 룰. 규칙. 룰. 자. 어? 자. 자, 눌러. 1cm, 2cm 자. thumb이 뭐예요? thumb? 엄지손가락. 네. 무슨 말이냐면 1인치가 어디예요? 1인치. 이게 1인치예요. 이게 1인치라고. 이걸 1인치로 정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럼 사실 사람 한 마디 손가락은 다 달라요.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 똑같죠? 어? 다 다르죠. 네. 다 다르기 때문에 원래는 이거로 정했다가 이거의 평균 수치인 얼마? 1cm를 서양인 기준으로 2.56cm. 알겠죠? 이렇게 대충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인치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게 뭔 말이냐? 자, 잘 봐요. 여러분, 만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측정하고 싶어. 자가 있으면 되지. 네. 자가 없는 5만 년 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5만 년 전 구석기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어떻게 쟀을 거냐면 손가락으로.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네, 요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 그래서 이게 자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단위도 있어요. 한 뼘도 있잖아요. 한 뼘, 두 뼘 이렇게 세는데 뼘보다는 이게 조금 더 길이 단위가 작으니까 뼘보다는 조금 더 자세히 셀 수가 있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길이를 측정하는데 요걸로 측정했다. 정확한 측정이란 얘기예요. 대강 측정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대강 측정했다는 뜻으로 영어 형용사 rule of thumb은 대강이란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uncertainty하고 무슨 뜻이냐면 봐봐.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측정을 하는데 요거로 재는 거지. 그럼 요거로 쟀을 때 요 정도의 크기를 지금 뭐 이거라고 하자. 요걸로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 쭉 하다 보면 마지막 끝나는 위치가 요쯤일 수도 있고요. 맞아요? 요쯤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재는데 이게 여기 딱 걸린다기보다는 약간 넘어서거나 약간 덜 가거나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결국 뭐냐면 어디서부터 어디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오차의 최대 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일 거란 말이에요. 아, 즉 내가 측정을 하는데 최대 오차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단위를 이거로 삼으면. 근데 만약에 측정하는 단위를 요거로 삼으면 오차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나겠죠. 이해하시겠어요? 이 의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길이 단위의 최소, 그 길이 단위의 최소만큼 측정의 오차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평균 값의 일종의 표준 편차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서 공이 있는데 우선 스피드건으로부터 뭘 측정한다? 스피드건으로부터 요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고 싶어요. 그 거리를 측정하는 단위가 가시광선 파장이 되는, 사용하는 빛의 파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뭐 10m다, 20m다 그렇게 측정하는 게 아니고 사용하는 빛의 파장의 몇 배에 해당한다 이렇게 측정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사용하는 빛의 파장의 이 한 단위만큼이 이 안에서 몇 개만큼, 이 안에서 100만 개 있다, 200만 개 있다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측정하게 되는 거야. 그럼 그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에 대한 오차는 항상 뭐로 나타나겠어요? 사용하는 이 엄지손가락의 길이만큼 오차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사용하는 빛의 파장이 뭐로 된다? 뭐가 된다? 불확실도 혹은 표준 편차로 나타날 수 있다. 라는 걸 외워야 돼요. 알겠죠? 이해했어요? 이해했습니까? 네.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해줬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런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어떻게 이 내용을 외워. 알겠죠? 그냥 외워. 그래서 외워서 문제를 풀 수만 있으면 돼. 이해하셨죠? 그래서 저기에 나와 있는 이 빛의 파장, 사용하는 빛의 스피드건에서 나오는 이 빛의 파장이 야구공 거리 측정의 표준 편차다라고 근사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사적이 아닌 표준 편차를 구하는 정확한 수식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겠지만 그건 양자역학을 많이 공부해야 되니까 그건 모르셔도 되고 지금 이 문제에서는 요 사용하는 빛의 파장이 거리 측정의 표준 편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이거를 어디에 적용하느냐? 바로 하이젠베르그의 연구 결과에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자, 하이젠베르그 연구 결과는 어떻게 돼요? 그 유명한 델타 X, 델타 P가 그 유명한 2분의 H바. 이 수식 당연히 뭐 해야 되겠어요? 암기. 당연히 외워야 돼요. 자, 이때 H바의 의미는 뭐예요? H바의 의미는 2파이분의 H죠. 자, 그럼 얘는 4파이분의 H. 맞습니까? 네.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 수식을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겠군요. 자, 여기에서 델타 P는 델타 MV겠죠? 네. 맞습니까? 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V는 그냥 선 운동량이니까요. 맞죠?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맞습니까? 자, 왜 이렇게 쓸 수 있냐면 바로 야구공 질량은
딱히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야구공 질량은 변할 리가 없을 테니까 지금 이런 시스템에서는 이 변화 부호에서 빠지고 결국 이 경우 선운동량의 의미는 m 델타 v가 될 거라고요. 뭔지 아시겠죠? 그럼 얘를 여기에 다시 넣으면 델타 x 곱하기 m 곱하기 델타 v 요것이 4파이분의 h 바가 되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H 아니에요? 아이고 h가 되는 거지. 알겠죠? 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델타 v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4 파이 m 델타 x 부대 h.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서 플랑크 상수 값이 얼마임? 6.626 곱하기 10의 바로 34승. 6.6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단위는? 그줄 퍼센트. 줄 세크. 퍼 아니에요. 줄 세크야. 줄 곱하기 세크야. 외워. 네. 외워. 플랑크 상수 값이 얼마라고요?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 세크야. 외워. 네. 그 다음 나누기 4파이 한 다음에 지금 공의 질량은 0.146kg이지. 네. 곱하기 이때 여기서 핵심이 뭐냐? 바로 델타 x인데 델타 x가 뭐라고? 델타 x가 뭐야? 아그 파장. 델타 x가 바로 뭐냐면은 위치 측정의 불확실도가 델타 x인데 그게 뭐랑 똑같다? 사용하는 빛의 파장이랑 똑같다. 알겠죠? 근사적으로 그럼 저 자리에다가 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미터를 여기에 슉 넣어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 숫자를 그대로 계산을 하면 시간이 얼마라고? 그대로 계산하면 뭐가 나오냐면 바로 6.6 6.668 이렇게까지 될 거예요. 그럼 10의 마이너스 28승이 나오고 자 줄 세크가 남았죠. 네. 킬로그램 미터가 남았죠. 네. 줄 사라진 거. 맞아요?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이따 단위만 볼게요. 단위. 줄의 뜻은? 줄의 뜻은 1 뉴튼 곱하기 미터. 보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요 줄의 뜻은 요거죠? 1 뉴튼의 힘으로 1 미터 끌고 가는 거. 자, 그럼 뭐 약분이 하나 되겠네요. 샥. 됐죠? 네. 자, 그다음 1 뉴튼의 정의는? 1 뉴튼의 정의. 1m per 제곱의 가속도를. 자, 바로 봐. 물체를. F 이퀄 ma 여기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1 뉴튼은 1kg의 물체에 1m per 세크 제곱의 가속도를 만드는 게 1 뉴튼이잖아. 네. 물리 안 배웠어요? 네 아니. 물리 선생님 누구야? 그 자, 선생님이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이 뉴튼 어떻게 바꿔야 돼?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 해서 여기에 있는 요 뉴튼 부분을 이렇게 바꿔야 되겠지? 맞아요? 왜 살아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저 M은 왜 살아 있는 거예요? 오, 이게 없어지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잘했어요. 그러면 이때 누가 약분돼? 킬로그램 약분이 되겠지? 네. 그 다음 세크와 세크 제곱이 약분되겠지? 그럼 뭐만 남아? 미터 퍼 세크만 남는다고. 그래서 성남.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래서 이 단위는 미터 퍼 세크랑 같이 그래서 6.68 곱하기 10-28승 미터 퍼 세크가 여기서 측정되는 속력 측정에 뭐가 된다? 표준 편차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래서 이 녀석은 알면 푸는 거고 모르면 몰라. 알겠지? 이거 외워야 돼. 외워. 내가 봤을 때 학교 선생님이 이걸 언급했다는 얘기는 이걸 시험에 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됐죠? 네. 그럼 한 10분. 오케이. 됐다. 그러면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소리 나게 한시를 갔다 오세요.